오늘의 그 메인 테마를 이 충동의 미학으로 잡았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시뮬라크르의 개념을 다뤘었는데, 현대 미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재현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그런 길이었었고, 그 재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개념이 바로 이 시뮬라크르다라는 거였죠. 시뮬라크르. 들레즈의 그 사건의 개념, 어떤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그 사건이 이제 들레즈식의 시뮬라크르고, 또 보드리아르식의 시뮬라크르라는 것은 좀 기계적인 시뮬라크르죠. 그 기계의 그 작동 방식이 만들어내는 가상물이 보드리아르식의 시뮬라크르라면은, 들레즈식의 시뮬라크르는 그 이례적인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저는 이제 충동이라고 본 거죠. 충동. 자, 그래서 이 충동에 대한 저의 사유를 한 문장으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대상과 의식의 공명에서 생기는 이 충동은 이분적 지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연이지만, 순환적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은 필연이다. 이 필연, 이 충동을 따를 때 예술은 자율적인 시뮬라크르가 된다. 자, 우리가 그동안 그 예술의 자율성에 대해서 재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예술의 자율성이라고 봤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한가 했을 때, 어떤 그 충동을 따를 때, 그 충동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우리의 의식이 대상과 만날 때 이 원초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식이 그 질에 따라서 순수 의식의 상태가 있고, 또 이제 뭐 피해 의식이나 어떤 오염된 의식으로 대상을 만날 때의 그 충동이 좀 다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충동은 우리의 그 순수 의식이 어떤 대상을 만날 때는 그 원초적인 충동, 어떠한 관념이나 어떠한 그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순수한 그 충동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의 그 이분법적인 그 언어적인 그 지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언어적 관념으로 보면 그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자연의 관점, 어떤 순환적인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인간은 자연으로서의 인간이 있고, 어떤 문화적인 차원으로서의 또 인간이 있죠. 동전의 양면 같이 그런 건데, 이런 원초적인 충동을 따를 때 예술은 어떤 그 진부한 재현으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이 자율적인 이 시뮬라크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럴 때 시뮬라크르로서 예술은 하나의 하이퍼 리얼리티, 재현이 아니니까 어떤 초실제를 이루어 가지고 오히려 실제에 영향을 주는,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은 그 관광지로부터 어떤 좋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품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원초적인 충동의 출처가 어디냐? 그거는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의 생명력이고, 그것을 저는 이 창조적인 신성이라고 그렇게 봐요. 이 충동의 출처가. 그래서 이 원초적 충동이 이 사회화 과정에서 이 억압이 돼가지고 이 생명력이 저하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억압의 반작용으로서 이 충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충동은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그 내가 아니라 참나, 본성으로서의 나의 존재 방식이고, 어떠한 윤리나 교육 없이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길을 찾아가게 하는 일종의 그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충동이다라는 거죠. 충동. 예술가는 이 충동을 감지해 가지고 구현하는
어떤 행위다. 이 충동으로부터 단절이 될 때 이 삶은 진부해지는 것이고 예술은 기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교 너머에 충동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따를 때 아름다움이 가능하다. 이게 또 기교 너머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의 제목과 또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이 충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고착시킨 뭐 선악이나 미추나 진이나 이런 판단 너머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어떤 유동적인 상황에 따른 어떤 최선의 선택과 어떤 그 반성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지혜의 원천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규정적인 교육을 받을수록 이 충동은 약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언어로 굳어진 거기 때문에 그 규범을 맹목적으로 따를수록 우리는 그 규범의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 이 충동을 따를수록 우리는 창조적 인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뭐 이런 내용을 좀 생각하다가 또 번뜩 또 이 책 한 권이 또 스치고 지나가가지고 메모를 좀 해놨는데 책 제목이 우리는 왜 노예적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좀 역설적으로 우리의 현실이 노예적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왜 노예화되는가에 대한 그런 책이 하나 탁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그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그 노예화의 상태들을 1장, 뭐 교육의 노예, 2장, 뭐 정치의 노예, 3장, 예술의 노예. 예술도 어떤 뭐 기교로 따지면 노예가 되는 거죠. 예술의 노예, 또 종교의 노예.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규범을 세워서 규범을 이용해서 노예화로 인도한다는 거죠. 모든 노예화에 대한 그 저항이 바로 예술이고 그것은 바로 창조적 삶을 통해서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꺼져가는 이 충동의 힘을 되살려 가지고 이 자연으로서의 숭고한 어떤 신체성을 회복하는 문화가 바로 예술이고 예술이 아름다운 것은 기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어떤 모든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운 이 충동이 드러날 때 거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미의식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몸을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몸을 대상으로 삼으면은 이 몸의 억압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않고 그 의식이 다른 데가 있으면은 그 몸의 억압이 느껴지지 않지만 의식을 몸으로 돌리면은 그 억압된 그 세포들이 움직이고 싶은 어떤 그 충동이 어떤 고통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죠. 어디가 몸이 찌뿌듯하다든지 뭐 답답하다든지 어디가 아프다든지 이게 이제 어떤 충동이거든요.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거든요. 그걸 충동을 따를 때 뭐 기지개를 켠다든지 뭐 하품이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팔을 돌린다든지 어깨가 아프면 뭐 이런 연속적인 그 움직임을 그 충동의 그 연속적인 그 소리를 따르는 것이 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어떤 관습에 의해 가지고 굳어지고 충동에 의해 가지고 자유로워진 거죠. 이것이 이제 몸의 예술로서의 춤이고 우리가 이제 의식의 대상을 자연에 두면은 자연과 공명을 이루면서 거기서는 쾌감이 생겨요. 왜? 자연은 집착을 보이지 않고 순환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쾌감을 느끼는데 어떤 굳어진 대상을 응시를 하면은 거기서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억압된 것들이 느껴지면서 이제 그걸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사회적인 현상을 응시를 하면은 충동이 느껴지는 거고요. 내 몸을 응시를 해도 충동이 느껴지는 거고요. 근데 그 충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죽어 있다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충동이라는 것은
우리 의식의 신성한 존재 방식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고정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충동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항상 그 충동의 소리를 경청할 때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깨어있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항상 충동은 억압과 결핍 혹은 부자유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따를 때 예술과 삶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의미한 어떤 실천적인 어떤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결핍과 부조리와 그야말로 그 부패가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충동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뭔가 그런 걸 느낄 때 충동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도 항상 그걸 느끼기 때문에 이런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한국의 미학을 쓰고 결핍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뭔가 미의식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또 미의식 시리즈를 또 이렇게 내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결핍을 느끼지 않고 그냥 내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냥 책을 쓴다. 이거는 살아있지 못하는 거죠. 언제나 그 결핍과 관련 속에서 거기서 창작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살아있는 거죠. 예술은 그렇다고 봅니다. 예술은 항상 우리 시대의 결핍과 우리 시대의 그 억압과 관련 속에서 뭔가 거기서 뭐 창조적인 충동을 끌어낼 때 그게 살아있는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습의 내가 아니라 우리의 그 순수 의식과 접속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충동의 그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창조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얘기할 때 그 문화의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신을 믿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신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신을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오늘날 그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 지식인들의 공유된 진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오히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믿는 신이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이 우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에게 부여된 창조적 신성을 사용할 때, 우리가 애를 낳아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창조적 인간이 됐을 때만 그 정도만큼의 그 신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창조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술적인 인간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것이 되려면은 이제 우리의 그 충동을 끌어낼 수 있는 그 방식들을 우리가 체득해야 되는 거고요. 충동에 대한 그 기존의 어떤 그 관념을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충동은 부정적인 관념이 많거든요. 충동에 대해서는 우리의 그 이성에 대비돼서 보면은 그 충동이 부정적 관념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억압하고 절제를 할 때 좀 더 도덕적 인간이 되고 뭐 이런 식의 관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충동의 긍정적인 기능들마저 억압이 되는 거죠. 어제 제 연구실에 바퀴벌레가 출몰을 했어요. 드디어 집이 좀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바퀴벌레가 있다고 이 집을 불태울 수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부작용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충동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충동의 긍정적인 작용은 이게 신성이라는 거예요. 신성.
인간 안에 내재한 신성이고, 이제 부정적인 충동들이 이제 왜곡된 의식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 긍정적인 이 신성까지를 억압해왔던 것이 지금 우리의 교육 현실이라는 거죠.